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게임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밀려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의미 있는 공매도 감소량이고요. 두 가지가 아마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뭐 말씀하셨듯이 세린메이 네. 드디어 5월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또 과거와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건 4월 달이 또 혹독하게 힘들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좀 이게 원래 이 세린메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 전에 1월 효과부터 시작해서 1, 2, 3월 달에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기본 전제가 좀 깔려 있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4월 달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4월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4월 19일 날 저점 찍을 때까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거의 얼마가 밀렸죠? 거의 한 200포인트 10%가 조정이었잖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만약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뭔가 이슈가 나올 것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를 누를 만한 좀 악재성 이슈가 뭐가 나온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오늘까지 뭔가 관전된 건 없습니다. 뭐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 뭐 이거는 앞으로도 회의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좀 보완해가고 되는 그런 부분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미국의 대형 IT주들도 지금 어쨌든 이번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딱 꺼버렸기 때문에 뭐 금리의 이제 정점은 딱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는 무조건 금리 인하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어차피 앞에서 이끄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 IT주들이기 때문에 그쪽 종목들이 나쁠 만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이 괜찮은 상황이긴 하지만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상승 하락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만일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괜찮긴 하지만 5월 달에 조금 지수가 밀린다 하더라도 오늘처럼 뭐 좀 아쉽게 음봉 마감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평소에 좀 관심 있는 기업들 혹은 어닝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좀 괜찮은 기업들을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당장 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들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최근에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발표한 기업들 중에 50에서 70%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트 굉장히 잘 끊었거든요. 게다가 최근 어떤 또 통계가 있냐면은 기업 실적 발표가 잘 나온 기업을 봤을 때 2거래일 정도 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뭐 1%가 올랐다 하면은 코스피보다 1%포인트가 더 상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2, 3거래일 후에는 그래도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반등한 그런 통계가 최근 이제 이번 실적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5월 달은 저는 뭐 큰 이슈가 돌발 이슈가 없지 않는 이상 뭐 저는 이제 바이메이가 올해는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좀 긍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영향을 준다는 건 꼭 악재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어쨌든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변수라고 하면은 뭐 일단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딱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날 발표되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뭐 기술 기업 하나 잘못하게 되면 나스닥 그냥 밀려버리기 때문에 미국이 나스닥 밀리면 그 다음 날도 우리나라가 밀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변수를 줄 만한 거는 뭐 잔잔한 이 바다에 돌 하나 던질 만한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실적 그날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앞에서 잠깐 우리가 다뤘지만 이번에 좀 실망감을 안긴 뭐 2차 밸류업 관련 세미나인데 일단 3차 이후에는 좀 강제성이 필요해 본다. 원래 그리고 1차 때도 세미나 하고 나서 한 며칠 동안 이제 언론들의 반응이나 시장의 반응이나 개인 투자들의 반응을 좀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인 투자자의 어떤 한 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라고 해서 좀 봤더니 그래도 그나마 정부나 금융당국이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래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부나 금융당국의 관심을 넘어야죠. 넘고 이제 실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제 가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 대표님이랑 얘기했지만 일본의 케이스가 우리는 너무 좋게 보고 있고 그 케이스를 그대로 받아오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일본은 되게 다양한 그런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인센티브 줬어요. 근데 인센티브도 인센티브인데 제가 봤을 때 그 일본의 밸류업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강제성입니다.
그렇지. 예, 시장 경제지만 아무리 저 시장 경제, 자유 경제, 뭐 자유 이런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도 완벽한 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이 깔려 있고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꼭 갖춘 상태에서 잘했을 때 어떤 상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앞으로 2, 3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일 이번 2차 회의 끝나고 나서 뭐 그 이후에 뭐 금융당국이 이번 2차 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멘트가 나와주게 되면 또 그때 시장이 또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실적이나 아니면 또 밸류 관련 어떤 이슈 이 두 가지가 아마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5월 달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종목들 네. 어떤 게 있을까? 뭐 어떤 분들은 반도체주를 보고 있고 어떤 네. 분들은 또 그동안 좀 많이 밀린 2차 전지주를 보기도 하고 뭐 AI주를 보기도 하고 다 각각 다른데 김선영 대표는 어느 쪽에 좀 주목하고 있나요? 일단 저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잘 가는 놈이 잘 간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잠깐 쉰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는 이제 앞으로 시장이 한 2, 3년은 좋을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강세론자. 뭐 몇 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 종목군들 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뭐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뭐 잠시 후에 제가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반도체를 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는 포트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쉬고 있어서 온갖 비판을 다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 이쪽 라인들을 우리가 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잠깐 팁으로 드렸지만 우리나라 잘하는 거, 화장품 미용 관련 이쪽 라인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 라인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을 하면서 사실 4월 초부터 쭉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사이에 2차전지들 박살날 때 혼자서 그냥 좋은 시간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놈은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일단 액면 분할 오픈하고 나서 첫날 이후에 사실 주가는 좀 힘들긴 해요. 뭐 그때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뭐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뭐 투자를 줄인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삼성 SDI가 우리는 투자 그대로 할 건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치킨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치킨 게임이라는 게 왜 발생하냐면 서로 이제 땅 따먹기거든요.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만일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내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려울 때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 SDI가 잘하고 있다 보고 있고 지난번 삼성 같은 경우도 반도체 어려울 때 치킨 게임을 걸어버리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계속 생산을 하면서 치킨 게임을 끝낼 때쯤 보니까 SK하이닉스 점유율 떨어지고 D램 점유율 떨어지고 그리고 마이크론 떨어지고 삼성전자만 올랐더라고요. 근데 저는 2차 전지도 지금 마찬가지라 봐요.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간의 어떤 지금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강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제 작년 11월인가에 나와서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오픈된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배터리 가격이 40% 정도가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제목만 봤을 때는 이거 배터리 가격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 캐서드 맨 밑에 이제 진한 이게 곤색 보이시죠? 이게 캐서드 양극재인데 저는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번에 에코프로 실적이 못 나왔어요. 못 나왔습니다. 못 나온 거 맞아요. 근데 이번에 1분기 24년도 1분기께 나온 거잖아요. 근데 23년도 1분기 거를 작년 1분기에 YOY로 비교한 건데 23년도 1분기 때 에코프로 실적이 어땠는지 보면은 다 잘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는 영업이익률도 8.83% 나왔던 때였고 유보율도 제일 높았던 때였고 그리고 그 기업에서 또 EPS 주당 순이익도 흑자 다 올 흑자였는데 심지어 지배주주 순이익까지 그때 3, 4천억 정도 흑자가 나왔던 시기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1분기 때는 정말 실적이 너무 잘 나왔던 시기였다라는 결론인데 보시면은 여기 23년도에 보시면 캐서드 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양극재 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그 전해부터 올라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22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부터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튀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재도 튀고 뭐 그때 무슨 뭐 밀 가격도 튀고 무슨 뭐 팜유도 튀고 다 튀었습니다. 정말 다 그렇게 원자재 가격이 튀는 시점이 그때였는데 저는 그래서 22년도, 23년도는 이건 편집해서 빼내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을 올리는 돌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1년도, 20년도, 19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부터 보시면 19년도부터 양극재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21년도에 살짝 올라갔죠. 그러다 22년, 23년 빼고 24년도 지금 높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균형 가격을 찾는 양극재 가격을 보시면 21년도, 22년도가 비슷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얘는 원래 가격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또 테슬라가 어떻게 했으면 테슬라 전략 자체가 배터리가 비싸든지 말든지 다 내놔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한 기업이 테슬라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비싸도 사니까 그 비싸도 산 그 납품 가격이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우리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테슬라 우리가 이 정도는 주는데 이거보다 못 주면 우리 니들한테 못 주지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이 배터리 가격이 제정신이 아닐 때죠. 근데 지금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보시면은 나머지 음극재라든지 나머지 가격들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제일 변화가 큰 게 보시면 이제 양극재입니다. 캐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양극재 가격이 원래처럼 안정을 찾는 시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료도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자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EV 차량과 ICE, 그 내연기관차와 전기기관차가 이제 25년도쯤이 됐을 때 보시면 이제 이거는 색깔은 유가 수준입니다. 유가가 이제 배럴당 110불이냐, 90불이냐, 70불이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저는 뭐 까만색 90불 라인으로 가는 게 맞다 봐요. 그래서 90불 라인으로 봤을 때 2025년도쯤 되면은 중간에 이 점선 라인이 뭐냐면은 이제 내연기관차 보조금이 없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이제 제작 비용 자체가 거의 일치되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때부터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냐면 차가 이제 들어가는 제작 비용이 똑같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겠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전기차랑 내연기관차가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운영비, 유지비가 뭐가 더 적게 들지라는 걸 고민하게 돼요. 근데 유지비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적거든요. 그럼 그때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거라 보는데 보시면은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격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만만해졌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판매량이 오히려 2배, 3배가 더 증가해버리게 되면은 매출은 오히려 22년도, 24년도보다 더 잘 나온 시기가 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게 25년도 이후에 이제 흐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 지금도 양극재든지 음극재든지 아니면 뭐 전해질이든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테마 내에서도 이제 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양극재 쪽으로 이제 턴이 돌아올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에코프로 이번에 보니까 실적 영업이 반토막이라고. 네? 뭐 영업이 마이너스 90몇 프로. 그러면 똑같이 생각했을 때 23년도에 삼성전자도 23년도에 영업이 마이너스 95% 찍혔어요. 왜냐하면 그 전해에 정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그 전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1분기가 원래 삼성전자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엄청나게 찍어대니까 당연히 잘 나오던 때가 비교하니까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참 치킨 게임 하던 시기니까. 근데 오히려 희한하게 그때 반도체와 지금의 전기차가 좀 비슷한 어떤 이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우리가 좀 버텨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90몇 프로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말릴 게 아니고요. 이번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기업들 실적 안 나올 거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안 나올 건데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B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조금 잘 나온 그래도 그나마 나쁘지 않은 케이스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이 오히려 이런 실적을 봤을 때 바닥이고 우리가 22년도, 23년도에 삼성전자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똑같은 이슈, 치킨 게임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밀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는 오늘 눌림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뭐 너무 비중이 크신 분들은 안 돼요. 근데 없으신 분들은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는 전 에코프로가 낫다라고 보는데 이유도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인데 전 이건 여전히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이거 한번 해보실 만한 밀어붙인다기보다는 투자의 가치가 좀 있고 공부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데 싸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 이유도 제가 잠시 후에 똑같이 에코프로와 똑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와 비슷하게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준비했냐면 화면 보시면 이게 MSCI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자료예요. 이제 퍼포먼스 히트맵이라고 여기에 보면은 각 지역별로 인덱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이거를 엔드 오브 데이 들어가고 이머징 마켓 들어가고 아시아 들어가서 코리아 들어가서 이제 코리아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제가 따왔어요. 근데 MSCI 코리아 인덱스에 최근 3월 29일 기준으로 총 99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탑 10밖에 여기 이 화면에 탑 10밖에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자료 더 보시면 이제 99개가 다 나오는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이렇게 본다예요. 네. 외국에서 만약 펀드가 만들어졌을 때 MSCI 리밸런싱, MSCI 편입, 편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말 펀드가 100억짜리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를 일단 아무 생각 없이 31억 6,800만 원 산다. 그런 의미고 SK하이닉스를 8억 400만 원치 산다. 이 의미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1등 삼성전자, 2등 SK하이닉스. 근데 삼성전자가 31.68%. 근데 문제가 뭐냐면 3위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만 해도 거의 6.18%예요. 그냥 전체 비중의 3분의 1을 일단 삼성전자를 삽니다. 그 의미고 4위가 현대차, 5위가 포스코 홀딩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이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가장 외국인이 관심 많은 기업 2.44%라는 밸런스 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개인이나 기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최근에 기관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관은 요즘에 매수가 반갑지 않습니다. 매수해도 좀만 올라가면 그냥 때려버리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주가 올라갈 때 10일 연속 매도한 게 금융투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투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걔들보다는 외국인들이 중요한데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외국인이 가장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다. 이렇게 보시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밑에 셀트리온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있고 금융주 중에 제일 높은 게 KB 금융이 그 위에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2차전지 또 나왔죠. 네. 요것도 2.09%. 그래서 저는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요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고 네이버 오늘 실적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네이버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도 지금 MSCI 밸런스에서 이제 탑 10에 들어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이게 확장이 이겁니다. 근데 앞에 내용이 똑같아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다가 이제 영상 하나 올리면서 만든 자료인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 나오면서 이제 깜빡했습니다. 이걸 만들어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안 입고 만들어 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2차전지 공매도 잔량 분석이에요. 네. 그래서 2차전지 기업 내에서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분명히 뭔가 대장주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포인트는 어쨌든 공매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가 중지가 됐어요. 근데 사실 11월 6일부터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날 쇼커버링이 터지면서 막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바로 전인 11월 3일 금요일 기준으로 각 기업별로 이제 공매도 잔량 그리고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4월 26일자 그리고 감소량과 감소 비율을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중지되기 전에 공매도 잔량이 179만 6,335주였습니다. 근데 4월 26일자를 보니까 640만 주가 돼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공매도가 4배가 늘었다고? 이게 아니고 에코프로는 액면보다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수가 늘어난 거여서 640만 주를 제가 나누기 5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20만 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감소량이 대략적으로 51만 주가 감소했더라고요. 퍼센티지로 28.47%. 이거 의미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의미 있는 공매도 감소량이고요. 에코프로 BM이 좀 아쉬운데 500만 주 너무 많았어요. 근데 470만 주. 31만 주 감소했고 감소량이 6.14%. 이거는 거의 감소가 안 됐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포스코 홀딩스 152만 주였는데 93만 주로 59만 주 줄면서 감소 비율이 38.9%.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300만 주였는데 209만 주, 8만 주 정도 줄었고 2% 정도. 이거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리고 LG엔솔이 340만 주였는데 200만 주로 줄었고 130만 주로 줄면서 사실 주수로는 제일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퍼센티지로는 LG엔솔이 제일 많이 줄긴 했습니다. 39.66%. 그래서 제가 앞에서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공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잔량이 좀 의미 있게 줄어들었습니다. 좀 더 줄면 좋겠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줄면 줄수록 사실 우리가 투자하기 더 라이트해지는 가벼워지는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2차전지 관련 중에 이제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어떤 관심은 가지지 못했지만 그거를 커버링 해주는 게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공매도량이 일단 MSCI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이제 탑 10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도 38.9%가 줄었습니다. 의미 있게 공매도 잔량이 줄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공매도량이 줄어든 다 건 의미가 있네. 네, 의미가 있습니다. 전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게 에코프로, 에코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LG엔솔 요 세 가지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이건 좀 양심적으로 제가 이건 투자시란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물적 분할은 정말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LG 화학이 낫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LG 화학을 준비를 해봤는데 LG엔솔 기업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엘리트 직원들 많고 정말 다 좋은 건 맞긴 맞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찍어가지고 시가총액 뭐 탑3에 드는 기업을 갖다 물적 분할한다는 건 이건 진짜 못할 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준비를 하진 않았고 대신에 LG 화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단은 뭐 포스코나 뭐 포스코 퓨처의 에코프로는 설명이 됐을 거고요. 뭐 LG 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아쉽긴 해요, 솔직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가지 않았으면은 LG 화학이 이제 탑 10에 있었을 거고 불과 그리고 한 두세 달 전까지 LG 화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LG 화학이 나갔더라고요. 탑 10에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관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거는 LG 화학도 함께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뭐 주봉 월봉 사실 전 장기봉을 좀 많이 보는 편이어서 이제 주봉 월봉을 봤는데 뭐 월봉상으로도 뭐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 사실 5월 달에 LG 화학이 월봉을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LG 화학은 장기 월봉에 120 월봉에 바닥을 좀 확인해 주던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LG 화학은 테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대감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었던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LG 화학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주목해야 될 종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이것도 좀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는 공매도 잔량이 의미 있게 좀 줄어들었다. 30%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첫 번째 포인트가 MSCI 코리아 인덱스의 탑 10에 들어있는 기업이고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외국인들이 제일 관심 있는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와 함께 공매도도 38.9% 줄어들었다. 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보고 이제 한번 요거는 단기적으로 해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스코 퓨처 준비했고요.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에 또 자동차 관련주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화신이 좀 괜찮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좀 살아나는 그런 패턴으로 그동안 많이 밀렸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올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여러분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화장품 쪽입니다. 네, 화장품 쪽이고 일단은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비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쪽 이제 피부 미용 이쪽이 좀 되게 유명한 국가입니다. 근데 네. 비올 같은 경우는 고주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요것도 이제 최근 영업이익이나 뭐 작년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 같은 게 굉장히 좀 좋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피부 미용 관련 이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좀 많아질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화장 미용 관련 기업으로는 비올이 그나마 좀 지금 가격대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쨌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바닥에서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공부를 한번 네. 해보시라는. 네. 네, 양극재. 근데 좀 특이하긴 하네요. 물론 공매도 잔고 수로 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게 나 보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리포트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기관들은 에코프로 BM을 강력 추천을 해요. 양극재주,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왜 그러나 싶긴 한데 뭐
기관의 의견이고 또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공매도가 저는 7월 달에 제기가 되지 않을 거라 봐요. 제기하면 안 된다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서 좀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쭉 종목들 말씀드렸으니까 공부하시고 이건 뭐 추천 아닙니다. 공부하시라는 의미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